안녕하세요. 오늘은 C샵의 abstract 키워드, 즉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서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스턴스를 만들 수도 없는 클래스가 왜 필요한 걸까요? 자식 클래스가 반드시 채워야 하는 메서드를 어떻게 컴파일러가 강제할 수 있는 걸까요? 본문이 비어있는 메서드는 IL 레벨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그 원리를 vtable과 callBut 명령어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니티 모바일 RPG에서 적 캐릭터를 5종류 만든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슬라임, 고블린, 박쥐, 골렘, 보스 모두 체력이 있고 피격 모션이 있고 죽으면 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공격 방식이 다릅니다. 슬라임은 몸통 박치기, 고블린은 단검, 박쥐는 발사체, 골렘은 광역 내리찍기, 보스는 패턴 공격이죠. 공통 코드는 한 곳에 모으되 공격 방식만 각자 다르게 작성하고 싶어요. 가장 단순한 발상은 베이스 클래스 에너미를 만들고 모든 적이 상속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작성하다 보면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에너미의 어택 메서드 본문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기본 공격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빈 메서드로 두면 신입 개발자가 새적 클래스를 만들 때 어택을 깜빡 잊어도 컴파일러가 아무 경고를 주지 않습니다. 게임을 실행해봐야 적이 가만히 서 있는 걸 발견하죠. 같은 문제가 단내 표준 라이브러리에도 있습니다. 스트림 클래스는 모든 입출력 스트림의 베이스인데 데이터를 읽는다는 행위 자체에 디폴트 구현이 존재할 수 없어요. 파일에서 읽기, 메모리에서 읽기, 네트워크에서 읽기는 전부 다르니까요. 그래서 스트림은 추상 클래스고 리드는 추상 메서드입니다. 약속은 컴파일러가 받아야 지켜집니다. abstract 키워드는 두 가지 강제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첫째, 이 클래스는 미완성이니 직접 인스턴스 만들지 마세요. 둘째, 이 메서드는 자식이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컴파일러가 강제합니다. 그럼 abstract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정의해 보겠습니다. abstract는 추상 키워드입니다. 클래스 앞에 붙이면 그 클래스를 직접 인스턴스할 수 없게 만들고 메서드나 프로퍼티 앞에 붙이면 본문 없이 선언만 두고 자식 클래스가 반드시 오버라이드로 구현하도록 강제합니다. 한마디로 미완성 부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빈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학원에서 나눠주는 모의고사 시험지에는 답이 적힌 칸과 비어있는 칸이 있죠. 답이 적힌 칸은 시험지를 만든 사람이 미리 채워둔 부분이고 비어있는 칸은 학생이 반드시 채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험지 자체를 그대로 제출할 수는 없어요. 미완성이니까요. 학생이 빈칸을 채워서 제출해야 비로소 답안지가 됩니다.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abstract 클래스가 시험지, abstract 메서드가 빈칸, 자식 클래스가 학생, 오버라이드가 빈칸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시험지를 그대로 시험 답안으로 낼 수 없는 것처럼 abstract 클래스는 직접 인스턴스화할 수 없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abstract의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상단의 노란색 박스가 abstract 클래스 애니멀입니다. 이 클래스는 일반 필드인 name, 일반 메서드인 it, 기본 구현이 있는 버추얼 메서드 sleep, 그리고 빈칸인 abstract 메서드 make sound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를 보세요. new 애니멀을 직접 호출하면 CS0144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가운데 아래 도클래스는 make sound를 오버라이드해서 멍멍하고 짙도록 채웠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인스턴스화됩니다. 오른쪽 아래 cat 클래스는 오버라이드를 빠뜨렸기 때문에 CS0534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애니멀 타입 변수에 유독을 할당하면 다형성으로 독의 make sound가 실행됩니다. 코드로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public abstract 클래스 애니멀 클래스 앞에 abstract를 붙였습니다. 일곱 번째 줄의 protected 생성자에 주목하세요. 추상 클래스는 외부에서 인스턴스할 수 없지만 자식 생성자가 베이스 호출로 호출할 수 있도록 protected로 둡니다. 열 번째 줄 public abstract void make sound 본문이 없고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이 빈칸이에요. 13번째 줄의 virtual sleep은 기본 구현을 제공하면서 자식이 선택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게 열어둔 형태고 16번째 줄의 it는 모든 자식이 그대로 쓰는 일반 메서드입니다. 도클래스는 make sound를 오버라이드해서 빈칸을 채웠습니다. 만약 채우지 않으면 CS0534가 즉시 뜹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애니멀 타입 변수에 독을 할당하면 A, make sound 호출 시 독의 구현이 실행됩니다. 이게 다형성입니다. 이 코드를 IL로 디컴파일하면 abstract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줄에 클래스 헤더를 보세요. abstract라는 플래그가 박혀있죠. CLR은이 플래그가 있는 타입에 대해 new obj 명령 자체를 거부합니다. 컴파일러뿐 아니라 런타임에도 안전망이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줄, 패밀리 하이드 바이 시그 부분. IL에서 패밀리 플래그는 C샵의 프로텍티드를 의미합니다. 외부 접근은 막되 자식 생성자가 베이스 호출로 호출하기 위한 통로죠. 12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메이크 사운드 메서드에 앱스트랙트와 버추얼 두 플래그가 동시에 박혀 있어요. 앱스트랙트는 본질적으로 버추얼이라는 점이 IL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메서드는 본문이 0줄, 즉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클래스의 다른 종류의 메서드도 있습니다. 18번째 줄의 슬립은 버추얼 플래그만 있고 본문이 있어요. 자식이 선택적으로 오버라이드 할 수 있다는 뜻이고 21번째 줄의 it는 버추얼조차 없는 일반 메서드입니다. 이 세 메서드가 각각 다른 IL 시그니처를 갖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앱스트랙트는 빈 칸, 버추얼은 채워져 있지만 덮어쓸 수 있는 칸, 일반 메서드는 채워져 있고 덮어쓸 수 없는 칸이에요. 그럼 본문이 없는데 어떻게 호출이 가능한 걸까요? 핵심은 메서드 테이블, 즉 V테이블에 있습니다. 앱스트랙트 메서드는 본문이 없지만 V테이블에는 슬롯이 할당됩니다. 슬롯이 있어야 자식이 그 슬롯에 자기 구현을 채워넣을 수 있고 부모 타입 변수로 호출해도 실제 자식 구현이 실행되는 다형성이 작동합니다. 이 구조를 다이어그램으로 보겠습니다. 왼쪽이 애니멀의 V테이블입니다. 슬롯 0번에 it의 함수 포인터, 1번에 슬립의 함수 포인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슬롯의 메이크 사운드는 빨간색으로 비어 있습니다. 앱스트랙트라서 함수 포인터가 채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만약 new 애니멀이 허용된다면 이 비어있는 2번 슬롯으로 점프하는 순간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CLR이 인스턴스화 자체를 막는 겁니다. 철학적인 미완성 때문이 아니라 매우 물리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가운데가 독의 V테이블입니다. 독은 make 사운드를 오버라이드 했기 때문에 이번 슬롯이 독, make 사운드의 함수 포인터로 채워져 있습니다. 모든 슬롯이 채워져 있으니 안전하게 인스턴스화할 수 있어요. 오른쪽 노란 박스가 콜버트 명령어의 동작 순서입니다. 첫째, 오브제이, 널 체크. 둘째, 오브제이의 메서드 테이블 조회. 셋째, V테이블 2번 슬롯 읽기. 넷째, 함수 포인터로 점프. 애니멀 타입 변수 A에 독 인스턴스가 들어있어도 V테이블이 독의 것이기 때문에 독, make 사운드가 실행됩니다. 이제 호출 측 코드를 직접 보겠습니다. 캐라운드 메서드는 애니멀 타입의 매개 변수 A를 받아서 A, make 사운드를 호출합니다. 변수 타입은 애니멀이지만 실제 객체는 런타임의 독일 수도 캐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컴파일러가 어떻게 이 코드를 IL로 변환할까요? 정답은 6번째 줄입니다. 콜버트 명령어로 변환됩니다. 5번째 줄에서 LDAG.0으로 A를 스택에 푸시한 다음 6번째 줄에서 콜버트가 동적 디스패치를 수행합니다. 핵심은 콜버트가 애니멀 메이크 사운드라고 시그니처상으로는 부모 타입을 가리키지만 실제로는 A의 V테이블을 조회해서 가장 파생된 구현을 호출한다는 점이에요. 즉 A가 동면 독, 메이크 사운드, 캣이면 캣, 메이크 사운드가 실행됩니다. 콜버트에 대해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콜버트는 가상 호출 명령어로 CLR이 객체의 메서드 테이블을 런타임의 조회에 가장 파생된 구현을 호출하는 IL 명령어입니다. 일반 콜 명령어와 달리 동적 디스패치를 수행하며 호출 전에 대상이 어딘지 자동으로 확인하는 부가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C샵 컴파일러는 앱스트랙트나 버추얼뿐 아니라 일반 인스턴스 메서드 호출에도 콜버트를 자주 사용해요. 무료로 따라오는 널 체크와 나중에 메서드가 버추얼로 바뀌어도 호출 측 IL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두 가지 이점 때문입니다. 그럼 앱스트랙트 클래스의 인스턴스화는 정확히 어디서 막힐까요? 두 가지 경로를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new 호출입니다. 6번째 줄을 보세요. 바 S에 뉴스트림 2를 대입하려고 하면 컴파일러가 CS0144 에러를 띄웁니다. 추상 형식 또는 인터페이스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다는 메시지죠. 컴파일 타임에 즉시 막힙니다. 두 번째는 리플렉션 우회입니다. 타입오브로 타입을 얻은 다음 activator.create instance, 즉 타입 정보로 동적으로 인스턴스를 만드는 메서드로 인스턴스를 만들려고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코드는 컴파일은 통과합니다. 하지만 실행 시점에 미싱 메서드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CLR은 new obj 명령을 처리할 때 대상 타입의 앱스트랙트 플래그를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컴파일러가 막지 못한 경로도 런타임에서 한 번 더 차단되는 겁니다. 앱스트랙트 클래스의 안전성은 컴파일러와 CLR이 이중으로 보장합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앱스트랙트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구현을 강제한다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뼈대는 부모가 잡고 단계별 세부만 자식에게 위임하는 설계에 있어요. 객체 지향 디자인 패턴에서는 이를 템플릿 메서드 패턴이라 부릅니다. 유니티의 스크립트 오브 오브젝트 활용이
모바일 게임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사례입니다. 먼저 앱스트랙트 없이 작성한 코드와 앱스트랙트를 적용한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신입 개발자가 처음 적 시스템을 만들 때 자주 쓰는 패턴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에너미 타입이라는 문자열 필드로 적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슬라임, 고블린, 박쥐, 골렘 같은 종류 이름을 문자열로 넣어두는 거예요. 일견 간단해 보이지만이 결정이 뒤에서 큰 비용을 만듭니다. 이어서 16번째 줄의 어택 메서드 본문을 보세요. 에너미 타입이 슬라임이면 박치기, 고블린이면 단검, 박쥐면 발사체, 골렘이면 내리찍기. 18번째 줄부터 20번째 줄까지 if else가 길게 늘어집니다. 새 적이 추가될 때마다 여기에 else if 한 줄을 추가해야 해요. 깜빡 잊고 안 추가하면 그 적은 게임에서 침묵합니다. 컴파일러는 아무 경고도 주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코드의 IL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7번째 줄 LDFLD로 에너미 타입 필드 읽기, 8번째 줄 LDSTR로 슬라임 문자열 푸시, 9번째 줄에서 스트링의 이퀄리티, 즉 문자열 비교 메서드를 호출하고 10번째 줄에서 결과에 따라 분기. 이 패턴이 적 종류 수만큼 반복됩니다. 매 호출마다 문자열 비교가 발생하는 거예요. 적 100마리가 화면에 있고 그중 일부가 동시에 공격하면 매 프레임 수백 번의 문자열 비교가 일어납니다. 모바일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고 지트도 이런 코드는 인라인하기 어려워요. 이번엔 앱스트랙트를 적용한 버전입니다. 두 번째 줄, 에너미를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선언했습니다. 직접 인스턴스와는 막히지만 자식이 상속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됩니다. 7번째 줄부터 11번째 줄까지의 테이크 데미지가 알고리즘 뼈대, 즉 템플릿 메서드입니다. 체력을 깎고 영위하면 다이를 호출하는 공통 로직이죠. 모든 자식이 메서드를 그대로 사용해요. 한 번만 작성해두면 모든 적이 똑같이 동작합니다. 그리고 자식 클래스들을 보겠습니다. 21번째 줄의 슬라임은 어택 오버라이드에서 박치기를, 25번째 줄의 고블린은 단검 휘두르기를, 29번째 줄에서 시작하는 보스는 패턴 공격을 각자 채웁니다. 만약 보스에서 어택 오버라이드를 빠뜨리면 즉시 CS0534 에러가 떠요. 게임을 실행할 필요도 없고 빨간 줄이 IDE에 바로 뜹니다. 새 적은 새 파일에서 새 클래스로만 추가되니 enemy.cs를 손대지 않습니다. 객체 지향 설계 원칙 중 OCP, 즉 개방 폐쇄 원칙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IL을 보면 정말 단순해집니다. 네 번째 줄 콜버트 한 번으로 끝나요. 문자열 비교가 사라졌습니다. 적이 100마리 모여 있어도 분기 비용이 없어요. 각 객체의 V테이블이 어떤 자식 클래스인지 이미 알고 있으니 V테이블 슬롯 한번 조회하고 점프하면 끝입니다. 게다가 단넷 6 이후의 지트는 호출 사이트가 단형이면, 즉 거의 같은 타임만 들어오면 인라이닝까지 시도해요. 같은 동작인데 코드는 더 짧고 안전하고 빠릅니다. 이제 유니티 모바일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패턴을 보겠습니다.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씬에 종속되지 않는 에셋 단위 데이터 컨테이너입니다. 앱스트랙트와 결합하면 에디터에서 끌어다 놓는 것만으로 행동을 교체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됩니다. 모바일 게임의 스킬, 아이템, 이펙트 시스템에 정말 자주 쓰여요. 코드를 보면 구조가 명확합니다. 두 번째 줄, 스킬을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선언하고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상속합니다. 첫 번째 줄 주석에 적힌 대로 앱스트랙트 베이스에는 일부러 크리에이트 아셈 메뉴 어트리뷰트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야 유니티 에디터의 크리에이트 메뉴에 추상 베이스가 노출되지 않아 디자이너가 실수로 미완성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거든요. 아홉 번째 줄, Public Abstract Void Activate, 빈칸입니다. 자식 스킬마다 어떻게 발동될지를 각자 구현하라는 표시예요. 이어서 구체 스킬, 파이어볼 스킬 봅시다. 크리에이트 아셈 메뉴 어트리뷰트를 붙인 자식 클래스이며 19번째 줄에서 액티베이트 오버라이드로 빈칸을 채웠어요. 어트리뷰트가 붙어있어야 자연스러웠으니까 다일수 만들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메뉴에서 파이어볼 스킬을 선택해서 새 점 에셋을 만들고 인스펙터에서 데미지나 프리팹을 설정합니다. 힐 스킬처럼 다른 스킬도 같은 방식으로 자식만 추가하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측입니다. 플레이어의 커렌트 스킬은 스킬 타입 변수예요. 추상 타입이지만 자식.점 에셋이라면 어떤 것이든 인스펙터에서 끌어다 놓을 수 있습니다. 33번째 줄에 액티베이트 호출이 다용성으로 실제 스킬을 실행합니다. 파이어볼.점 에셋이 들어있으면 파이어볼 로직, 힐.점 에셋이 들어있으면 힐 로직이 실행되는 거죠. 디자이너는 코드를 한 줄도 짜지 않고 새 스킬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상 클래스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의 크리에이트 인스턴스 메서드도 거부하기 때문에 추상 베이스가 직접 점 에셋으로 만들어지는 사고도 차단됩니다.
IL2CPP 빌드에서도 앱스트랙트와 콜 버튼은 가상함수 테이블로 그대로 변환되니 모바일 빌드에서 추가 비용이 없어요. 이제 앱스트랙트를 잘못 썼을 때 발생하는 함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가 있어요. 생성자 안에서 앱스트랙트 메서드 호출, 모든 멤버를 앱스트랙트로 만들기, 앱스트랙트 메서드의 본문 작성, 그리고 추상 클래스의 퍼블릭 생성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6번째 줄, 웹폰의 생성자를 보세요. 8번째 줄에서 initialize, 즉 앱스트랙트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어요. 11번째 줄의 abstract void initialize는 부모에선 본문이 없는 빈칸이고 자식이 실제 구현을 채워야 하는 메서드입니다. 부모 생성자에서 자식이 채워야 할 메서드를 호출한다. 이게 위험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자식 소드를 봅시다. 16번째 줄에서 blade라는 자기 필드를 선언하고 20번째 줄의 소드 생성자 본문에서 blade의 강철이라는 문자열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25번째 줄의 initialize override에서 blade.length를 출력하려고 해요. 실행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new 소드를 호출하면 먼저 오브젝트 생성자가 실행되고 웹폰 생성자가 시작되면서 initialize call 버튼가 발동합니다. call 버튼은 v테이블을 보고 source.initialize를 호출해요. 그런데 이 시점에 소드의 블레이드 필드는 아직 널입니다. 20번째 줄의 자식 생성자 본문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으니까요. 결과는 25번째 줄에서 null reference exception입니다. IL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7번째 줄, 웹폰 생성자의 IL에 콜 버튼가 박혀 있어요. 부모 생성자가 자기 메서드를 호출하는 모양인데 콜 버튼은 v테이블을 통해 가장 파생된 자식 구현으로 점프합니다. 이 함정은 단넷의 정적 분석 룰 CA 2214로 경고됩니다. 부모 생성자 안에서는 자기 필드 초기화만 하고 앱스트랙트나 버추얼 메서드는 호출하지 마세요. 안전한 패턴은 11번째 줄과 12번째 줄처럼 2단계로 분리하는 겁니다. 먼저 뉴소드로 인스턴스를 만들고 자식 필드가 모두 초기화된 다음에 이니셜라이즈를 별도로 호출합니다. 2줄로 나눠도 안전성이 훨씬 큽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2번째 줄부터 6번째 줄까지 아이데미저블이라는 추상 클래스의 모든 멤버가 앱스트랙트예요. HP 프로퍼티, 테이크 데미지 메서드, 힐 메서드 전부 빈칸입니다. 클래스로 둘 이유가 사실상 없죠. IL을 보면 더 명백해집니다. 4번째 줄과 6번째 줄 모든 메서드가 앱스트랙트 버추얼 플래그를 가지고 있어요. 빈칸뿐인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C샵은 클래스 단일 상속이라 플레이어가 모노비헤이비어와 아이데미저블을 동시에 상속할 수가 없어요. 행동 규약만 정의하는 용도라면 인터페이스가 정답입니다. 2번째 줄처럼 인터페이스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째 줄을 보세요. 플레이어가 모노비헤이비어와 아이데미저블, 이힐레이블, 아이인터랙터블을 모두 동시에 상속할 수 있어요.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상태인 필드나 공통구현이 있으면 앱스트랙트 클래스, 순수 행동 규약뿐이면 인터페이스입니다. 세 번째 함정. 4번째 줄, 앱스트랙트 메서드에 빈 중괄호 본문을 적었어요. 앱스트랙트 메서드는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합니다. 본문이 있으면 컴파일러가 CS0500 에러를 즉시 띄웁니다. 기본 동작이 있고 자식이 선택적으로 오버라이드하면 되는 경우라면 4번째 줄처럼 버추얼을 쓰세요. 앱스트랙트와 버추얼의 경계는 본문 유무로 명확하게 갈립니다. 마지막 함정입니다. 4번째 줄, 추상 클래스의 생성자가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어요. 컴파일은 통과하지만 외부에서 new 애니멀을 호출하면 어차피 CS144로 막힙니다. ID 자동 완성에 노출되어 사용자에게 혼란만 줄 뿐이에요. 4번째 줄처럼 프로텍티드로 명시하는 것이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자식 생성자만 베이스 호출로 호출할 수 있다는 의도가 코드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IL에서도 패밀리 플래그로 표현되어 클래스 헤더의 앱스트랙트 플래그와 함께 외부 인스턴스와 차단의 의도가 명확해집니다. 이제 C# 버전별로 앱스트랙트가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앱스트랙트 키워드 자체는 C# 1.0부터 있었지만 주변 문법이 발전하면서 활용 범위가 넓어졌어요. 3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C#9의 앱스트랙트 레코드입니다. 2번째 줄을 보세요. 앱스트랙트 레코드 애니멀로 데이터 중심 추상 베이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식 레코드인 독과 캣이 애니멀을 상속하고 있어요. 7번째 줄 주석처럼 new 애니멀은 여전히 CS144로 막히고 8번째 줄처럼 자식을 통한 다형성만 허용됩니다. IL을 보면 첫 번째 줄에 앱스트랙트 플래그가 그대로 박혀있고 컴파일러가 레코드를 위해 equals get 해시 코드, 프린트 멤버스 같은 메서드를 자동 생성하지만 클래스 자체는 여전히 앱스트랙트입니다. 데이터 모델의 공통 베이스를 표현할 때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실드 오버라이드입니다. 앱스트랙트 메서드를 자식이 오버라이드한 뒤 실드로 마무리하면 손자 클래스가 더 이상 재정의할 수 없습니다. C# 1.0부터 가능했지만 단넷 6 이상의 JIT 디버추얼라이제이션 최적화가 강화되면서 그 가치가 다시 조명되었어요. 코드를 보면 첫 번째 줄, 쉐이비가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에어리어를 앱스트랙트 메서드로 선언합니다. 일곱 번째 줄의 렉탱글은 쉐입 2를 상속하면서 10번째 줄에서 에어리어를 실드 오버라이드로 채웁니다. 앱스트랙트를 채우면서 동시에 봉인하는 거죠. 즉, 부모의 빈칸을 채우는 동시에 더 이상 자식이 다시 덮어쓰지 못하게 잠그는 효과입니다. 이어서 아래쪽 주석을 보세요. 만약 스퀘어가 렉탱글을 상속해 에어리어를 다시 오버라이드 하려고 하면 16번째 줄처럼 CS0239 에러가 납니다. 실드로 닫힌 메서드는 손자도 재정의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다형성 체인을 의도적으로 끊으면 JIT가 호출 사이트를 직접 호출로 최적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IL을 보면 네 번째 줄, 실드가 파이널 플래그로 표현됩니다. JIT는 파이널로 닫힌 메서드는 더 이상 재정이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호출 측을 콜버트 대신 직접 호출, 즉 일반 콜로 최적화할 수 있어요. 앱스트랙트가 강제하는 다형성과 실드가 닫는 다형성은 좋은 짝입니다. 세 번째, C# 11의 스태틱 앱스트랙트입니다. 인터페이스에 스태틱 앱스트랙트 멤버가 도입되었어요. 정적 다형성, 예를 들어 제네릭 수학 연산자 같은 게 필요할 때 앱스트랙트 클래스 대신 인터페이스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받던 일부 역할이 인터페이스로 이전된 사례죠. 다만 인스턴스 상태, 즉 필드가 필요한 경우는 여전히 앱스트랙트 클래스의 영역입니다. 코드를 보면 두 번째 줄 iNumber 제네릭 인터페이스를 선언하고 네 번째 줄에 스태틱 앱스트랙트 프로퍼티 제로, 다섯 번째 줄에 스태틱 앱스트랙트 연산자 프로스를 두고 있어요. 일반 앱스트랙트 클래스와는 사용 영역이 다릅니다. 인터페이스는 다중구현이 가능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인터페이스 시리즈에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앱스트랙트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경계는 C# 버전이 올라갈수록 좁혀지고 있다는 흐름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오늘 내용을 7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앱스트랙트 클래스는 직접 인스턴스화가 불가능합니다. 컴파일러가 CS144로 막고 CLR이 new obj 처리 시 한 번 더 막습니다. 둘째, 앱스트랙트 메서드는 본문이 없고 자식이 반드시 오버라이드 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CS0534가 떠요. V테이블 슬롯은 차지하지만 함수 포인터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셋째, 콜 버튼은 V테이블을 조회해 자식 구현으로 점프합니다. 앱스트랙트 메서드 호출도 일반 가상 메서드 호출과 IL 명령어가 같아요. 넷째, 추상 클래스 생성자는 프로텍티드로 명시하세요. 외부 인스턴스와 차단의 의도를 코드에서 표현합니다. 다섯째, 생성자 안에서 앱스트랙트 메서드를 호출하지 마세요. CA 2214로 경고되고 널레퍼런스 익셉션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섯째, 순수행동 규약은 인터페이스, 상태나 공통구현이 있으면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선택하세요. 일곱째, 유니티의 앱스트랙트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와 앱스트랙트 메서드 조합은 디자이너가 코드 없이 새 행동을 에셋으로 추가할 수 있게 만드는 모바일 클라이언트의 핵심 패턴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앱스트랙트 클래스와 짝을 이루는 또 다른 추상화 도구, 인터페이스를 다룹니다. 클래스 단일 상속의 한계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행동 규약을 어떻게 다중으로 부여하는지를 같은 깊이로 따라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